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40총선 당선자들이 가려졌고 이제 한 달 보름여 후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새 당선자들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JCN에서는 당선자들로부터 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특집 방송으로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 당선자를 만났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40총선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경쟁 후보, 가장 젊은 정치 신인들이 맞서면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선거구였던 울산 남구갑의 주인공은 김상욱 당선자였습니다. 80년생, 44살의 비교적 젊은 정치 신인인 김 당선자는 정치에 대한 철학도 달랐습니다. JCN 총선 대담에서 김 당선자는 생각의 다름이 발전의 촉매가 되고 당파의 다름이 건설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품격 있고 그릇 큰 보수 정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세웠던 공약의 철저한 이행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이 있는 울산을 위해 더 많은 자치권과 예산권 확보를 위해 이를 담아낼 포괄적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변호사 출신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저와 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울산에 꼭 필요하다. 우리 산업 수도의 울산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울산에 대한 자치권과 또 예산권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지원 법령을 또한 아이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속, 사회 존속의 문제라며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제 개편 같은 그런 경제적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육비도 좀 더 현실적인 직접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질 있는 보육교사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회적 존중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인성과 능력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법제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부산 등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가고 울산은 변방이 되는 연맹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범경제 생활권역인 양산, 경주 등 이웃도시와 경제연맹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울산 남구의 발전된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우리 울산 남구는 새로운 수요처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양산 시민들과 경주 시민들의 생활 수준도 올라가는 겁니다. JCN 특별기획방송 2024 울산의 선택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대담 그 첫 회인 울산 남구갑 김상욱 당선자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3회에 걸쳐 방송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어제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수업 재개일을 오는 29일로 2주 더 연기했습니다. 울산대는 수업을 재개해도 학생 참여율이 낮을 걸로 예상돼 수업 재개일을 재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대는 어제 의대 학생 대표와 만나 수업 재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울산대 의대는 신입생을 제외한 학생 202명 중 197명이 집단 휴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을 울산 전역으로 확대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는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정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전기제품 수리 등 생활 불편 민원을 주거지 인근 공원이나 다세대 아파트 단지 등을 찾아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을 4월부터 11월까지 구군 읍면 동별로 순회 운영하며 전기, 수도, 배관 수리를 비롯해 소규모 가전제품과 자전거, 장난감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울산 전역에서 열리는 2024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지난 주말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25일부터 4일간 울산 전역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대회 경기장 56곳에서 관람객 편의 지원과 경기 운영 지원, 질서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생활대축전 자원봉사자 신청자 1,300여 명 가운데 900명을 선발했습니다. 울주군이 지역 경관을 대표하는 울주 8경 신규 명소 발굴에 나섭니다. 울주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기존 울주 8경에 추가할 울주군 지역 관광명소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울주군의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연 경관이나 자연 현상, 건축물을 비롯해 울주군의 관광 이미지를 대내외에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소 등으로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제33회 울주군민상 수상 대상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수상 대상자는 지역 개발 부분에 축산인 김태호 씨가, 교육 문화체육 부분에는 정광석 전 울주군의원, 효행 부분에는 이귀순 씨, 그리고 사회봉사 부분에는 김양심 씨 등 모두 4명입니다. 울주군민상 시상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3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센 파도를 맞으며 자란 돌미역은 울산의 대표 특산품이죠. 이 해안가에선 지금 한창 돌미역을 수확할 때인데 수확량이 적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전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기가 길고 두꺼운 데다 검푸른 색을 띠는 자연산 돌미역. 울산 대표 특산물인 돌미역은 채출 시기가 3월부터 5월까지로 1년에 2달밖에 안 돼 전국에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는 미역이 너무 없어요. 작년에는 저런 거 한 400개 했는데 올해는 물에 들어가 보니까 물에 가서 다시 와서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미역을 채취하는 해녀들이 부족하고 나이대도 높은 데다가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수확량이 크게 준 겁니다.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도 2kg 기준 지난해 15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수확량이 줄어들면 어민들의 소득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지자체가 상품 포장 비용을 지원하는 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구청에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수산물 포장 용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해서 저희가 그 수산물 세척기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맛과 영양이 좋다고 알려진 울산 돌미역. 수확량은 매년 230여 톤에 달했지만 올해는 25% 줄어든 약 170톤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이 울산시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최소 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가로수 수종 선정 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흡수 등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수년째 가동이 중단된 중구 원도심의 시계탑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구의회 김태우 의원은 어제 중구청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시계탑이 멈춘 채 수년째 방치돼 지역 상징물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며 3억 원에 달하는 모형 기차 수리 비용 확보가 어렵다면 시계라도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구청은 답변서를 통해서 탑 4면의 시계 정비엔 1,8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된다며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6월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울산상이 6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법 대응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주요 내용을 강의합니다. 참가 신청은 울산 상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이 제공됩니다.
일명 손목치기로 고의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남구 달동의 한 골목길에서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힌 후 보험 처리하면 손해니 합의하자며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좁은 길에서 서행을 하던 여성 운전자들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 끝에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방면 진입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B씨의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한 골목길에 세워진 차량에서 한 운전자가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달려가 구조한 시민 영웅들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생명은 물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 기지를 발휘한 시민들 덕분에 무사히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규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늦은 저녁 시간, 좁은 골목 사이 한 SUV 차량이 멈춰 서 있습니다. 차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뒤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앞 차량의 운전석을 살피더니 곧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차 안에 모래를 탄데 안에 사람 발작하고 있어서요. 이후 차량은 서서히 전진하더니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신고한 남성과 인근 마트 사장, 건너편 카센터 직원들까지 동원돼 차량을 살피고 우산과 마스터키 등으로 문을 열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윽고 마트에서 꺼내온 망치로 차 뒷문을 부수고 문을 열어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상황이 긴박했죠. 왜냐하면은 그 차가 이제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였으니까 시동은 걸려 있고 그러니까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으니까요. 구조를 도왔던 마트 주인은 당시 긴장됐던 상황을 잊지 못합니다. 우산 갖고 막 했는데 우산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트에 들어가고 망치 갖고 와갖고 깨고 난 뒤에 그럼 사람 구했는데 마침 119에서 오셔갖고. 시민 영웅들의 기지로 구조된 운전자는 의식을 되찾고 현재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구호 활동을 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인명 구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의 생명은 물론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시민들의 용기 있는 빠른 판단이 또 한 번 모두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중부소방서 드론 전문 의용소방대가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소방대는 지난 14일 중구 태화연과 이파산 일원에서 드론에 탑재된 확성기를 활용해 산불 예방 안내 방송을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자체 제작한 산불 예방 팸플릿을 배부했습니다. 드론 전문 의용소방대는 드론을 활용한 수색과 구조, 홍보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로 매달 울산의 주요 등산길과 강변길에서 드론을 활용한 순찰과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2024 화랑훈련이 울산, 부산 권역을 시작으로 어제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11월까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김기환 시의회 의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그리고 군경은 육군 제53사단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영상으로 참여해 2024년 화랑훈련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울산 지역의 화랑훈련은 오는 19일까지 대테러와 대침투작전, 전면전에 대비한 전시 전환 등 다양한 위기 상황 가정하에 진행되며 특히 18일에는 전국 최초로 북핵 대량 살상 무기 사후관리 훈련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활동과 일상생활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산업 분야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취업, 일자리, 시민복지, 생활 불편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등 수상자 9명을 선발해 시장상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결과 발표는 오는 7월 중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합니다. 울산시가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2023년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2일 서울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도서관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도서관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시는 소통, 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등 2개 분야 과제가 우수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한우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비육품질 고급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한우 사육 농가가 사료 가격 상승과 한우 사육 두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섬유질 배합 사료 비육 기술을 지원하는 등 한우 암소의 품질을 고급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섬유질 배합 사료 비육 기술은 각종 사료를 한꺼번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비유구의 소화율을 높이고 소화기성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어 육질 향상과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기술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